가을은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기도 하죠. 저희도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를 심어서 수확을 하고 있는데 가을마다 또 수확하는 표고버섯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표고버섯은 제가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정말 가성비가 좋은 그런 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봄과 가을 두 번 수확을 할 수가 있고, 참나무에 한번 종균을 심어 놓으면 5년에서 6년 정도는 그렇게 1년에 두 번씩 수확을 할 수가 있어서 정말 가성비가 좋습니다. 올해도 가을에 어김없이 표고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달려 있습니다. 이 표고버섯은 이맘때쯤에 이렇게 나오기 전에 이 참나무를 좀 때려줘야 하더라고요. 그래야 표고가 잠이 깬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때려주고, 그리고 물을 흠뻑 주어서 두면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이렇게 나무에 아주 주렁주렁 표고버섯이 나옵니다. 이 정도는 먹어도 될 정도로 컸는데요. 봄에는 백화고, 하얗게 갈라지는 백화고가 되고, 가을에는 이런 모습의 표고가 되는데요. 아주 풍성한 가을을 느끼게 해주는 표고버섯입니다. 저희는 물을 줄 수 있게 이렇게 관수 시설을 했는데요. 시설이라기보다는 간편하게 물을 줄 수 있게 했는데, 이 부분에서 물이 나오는데요. 물을 틀면 전체적으로 물이 나와서 나무를 흠뻑 적셔줍니다. 이렇게 나무가 흠뻑 젖어야 표고가 잘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해줬는데요. 일일이 물을 주지 않아도 간편하게 물을 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물을 조금만 틀어주면 이렇게 물이 나와서 나무를 흠뻑 적셔줍니다. 간단하게 설치를 할 수가 있어서 편하게 물을 주고 있고 아주 기특하게 표고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벌써 10월로 접어들었고 정원에는 가을꽃들이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가을꽃들이 피는 가을 꽃밭인데요. 아스타들이 계속 많이 피고 있어서 아주 화사합니다. 이 아스타는 공작 아스타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풍성한 모습으로 매년 예쁘게 잘 피고 있습니다. 이쪽은 분홍색이고요. 그리고 가을꽃인 분홍 구절초도 아주 화사한 모습으로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는 정말 가을에 예쁘게 보는 꽃인 추명국인데요. 추명국들이 하나 둘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꽃의 모양이 이렇게 독특한데요. 꽃잎이 크기가 다른 꽃잎이 이렇게 있어서 좀 독특한 모양으로 피는 추명국입니다. 색도 참 오묘하게 예쁜데요. 모양과 색이 예쁘고 초가을부터 서리가 내릴 때까지 오래 피는 꽃이어서 정원에서 정말 심어서 볼만한 꽃이고, 저도 여러 번 이 꽃을 추천드렸는데요. 올해도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 추명국은 서리가 내릴 때까지 피는 꽃이라 다른 말로는 대상화, 서리를 기다리는 꽃이란 뜻이죠. 그런 이름도 있고, 추명국은 또 가을을 밝히는 꽃이라 국화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정말 화사하게 가을을 밝혀주는 추명국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피고 있고, 이쪽에도 피고 있고, 봉우리가 아주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는 추명국입니다. 이 추명국은 노지월동도 잘하는 꽃이라 심어놓고 신경 쓰지 않아도 매년 예쁘게 볼 수 있는 꽃인데요. 물은 좀 신경 써서 주어야 하는 꽃입니다. 초가을부터 피기 시작한 켈론에는 독특한 꽃 모양과 화사한 색이 참 예쁜 꽃이고, 월동도 잘하고 키우기도 아주 수월한 꽃인데요. 한번 피었던 꽃봉오리들이 많이 지고 있어서 꽃대를 잘라주었습니다. 이렇게 이 켈론에는 이렇게 꽃대를 잘라주면 또 아래쪽에서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더 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씨가 맺히지 않도록 해서 꽃을 더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든 꽃대들은 다 잘라주었습니다.
꽃이 다 핀 꽃대가 있는데요. 이걸 잘라주게 되면 꽃이 더 필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다 핀 봉오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잘라줍니다. 꽃에 따라서 이렇게 시든 꽃봉오리를 잘라주면 꽃이 또 올라와서 피는 꽃들은 부지런히 시든 꽃대를 잘라주면 꽃을 또 더 볼 수가 있어서 저는 정원을 둘러볼 때마다 그런 꽃들을 잘라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켈로네 꽃대를 잘라주었습니다. 꽃 모양도 무척 재미있는 켈로네입니다. 이 종이꽃은 오전에는 이렇게 오므리고 있다가 낮에 활짝 피는 꽃인데요. 그런 식으로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꽤 오랫동안 꽃이 피어 있습니다. 지금은 오므리는 상태인데요. 이런 모습도 참 예쁩니다. 요즘 정말 예쁘게 피고 있는 블루세이지인데요. 꽃이 피면 필수록 더 예쁜 모습이 되어가네요. 옆에 있는 연보라색 아게라톰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 아게라톰도 지피용으로 심어 놓으면 꽃도 예쁘게 볼 수 있으면서 풀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꽃입니다. 아게라톰 꽃도 참 예쁩니다. 무더운 여름에 거의 자라지 못하고 처져 있었던 한련화가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잎도 쑥쑥 자라고 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여름만 무사히 잘 넘기면 가을에 아주 예쁘게 볼 수 있는 한련화인데요. 실내 월동을 해야 되는 꽃이라 가을까지만 보지만 한 폭이어도 아주 풍성하게 포기가 커지고 이렇게 잎도 연잎처럼 예쁘고 꽃도 많이 피는 한련화라서 매년 이 자리에 심는데요. 올해도 가을이 되니까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정원에서 꽃을 가꾸다 보면 올해 피어있는 꽃들이 참 보기가 좋고 또 그래서 그런 꽃들을 좀 심게 되는데요. 이 나도 샤프란도 장마 이후부터 정말 꽃이 오랫동안 피는 기특한 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고 봉오리가 끊임없이 올라오면서 아주 오랫동안 꽃이 피어서 겨울에 보온을 살짝만 해주면 저는 작년에 비닐을 덮어서 보온을 했는데요. 노지 월동도 문제 없이 잘 하고 또 월동을 하고 올라오면 포기도 많이 커지면서 꽃도 이렇게 예쁘게 예쁜 꽃이 많이 피어서 이 나도 샤프란도 정원에 심어놓고 보기가 아주 좋은 꽃입니다. 꽃들을 보면 계절을 또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란타나는 꽃이 이렇게 아주 화사하게 많이 피어 있고 봉오리도 많이 있어서 꽃을 계속 볼 수가 있는데 잎이 날씨가 서늘해지니까 이렇게 조금씩 물이 들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인데요. 이렇게 온도 변화를 식물이 느끼면서 그때그때 모습을 바꾸고 있는데 이 란타나는 이대로 정원에 두면 월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겨울에 집 안으로 들여서 키워야 되는데요. 온도만 잘 맞고 햇볕이 좋으면 겨울에 집 안에서도 예쁜 꽃을 피우는 그런 란타나입니다. 가을엔 용담꽃도 참 예쁜데요. 이 용담은 좀 작게 자라는 외성 용담으로 꽃은 외성이긴 하지만 꽃 자체는 아주 크게 탐스럽게 피는 그런 용담입니다. 올해도 꽃봉오리가 아주 많이 올라와서 아주 보라색의 남보라색의 정말 예쁜 용담꽃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성 용담도 용담이기 때문에 노지 월동도 잘하고 또 작년보다 많이 포기가 커졌습니다. 곧 꽃이 피게 될 봉오리인데요. 봉오리 모양도 참 탐스럽고 예쁩니다.
콜치컴 워터릴리가 예쁘게 피어 있는데요. 이 콜치컴은 구근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구근이 큽니다. 구근이 크고 이 콜치컴 구근의 또 재미있는 점은 흙이 없는 상태에서도 꽃이 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시에 구근을 놓고 스프레이만 좀 뿌려주어도 꽃이 피게 됩니다. 아주 신기한 모습으로 꽃이 피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내에서 그렇게 꽃을 볼 수가 있는 아주 신기한 콜치컴인데, 그러나 매년 꽃을 보기 위해서는 꽃을 본 후에 구근을 흙에 심어야 또 내년에 꽃을 피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흙에 심어서 실내에서도 꽃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콜치컴이고, 또 내년에 꽃을 보기 위해서는 초식 구근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겨울을 춥게 놔야 합니다. 물론 얼지는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얼지는 않는 아주 추운 겨울을 놔야 또 내년에 꽃을 필 수가 있는데요. 실내에서 키울 때는 그런 점을 신경 써주면 실내에서도 꽃을 볼 수가 있는 콜치컴입니다. 요즘 아주 화사하게 피는 콜치컴이고, 상사화처럼 잎이 없이 꽃이 피는 아주 신비로운 모습의 콜치컴입니다. 늦게 올라왔던 꽃무릇이 이제 마저 시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라주고, 아래에 보면 이파리들이 아주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꽃무릇은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꽃이 시들 무렵에 잎이 올라와서 겨울에도 이대로 그대로 초록으로 겨울을 나기 때문에 겨울 정원에서 아주 싱그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꽃무릇인데, 꽃이 다 시들고 잎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는 겹다투라 꽃이 정말 많이 피어서 매일 예쁘게 보고 있는데요. 피었다가 조금 시드는 모습이고, 꽃봉오리가 아주 많고, 또 이쪽은 피려고 하고 있고, 이 겹다투라는 이렇게 열매가 달리는데요. 꽃잎의 바깥쪽이 자주색이어서 열매도 이렇게 진한 자주색입니다. 그리고 꽃이 위를 향해 피는 것처럼 열매도 이렇게 위를 향해서 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모습이고요. 그에 비해서 호수로 피는 일반 다투라는 하얀색의 꽃이 이렇게 위를 향해 피는 모습은 겹다투라와 비슷한데요. 열매가 색도 다르고 방향도 아래를 향합니다. 재미있는 모습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지금 이건 밑이 갈라지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래가 갈라지면서 밑으로 씨앗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투라는 한 번 심은 자리에는 매년 싹이 잘 올라와서 활동은 못하지만 그렇게 다년생으로 키울 수 있는 꽃입니다. 섬잔대 또는 제주잔대라고 하는 우리나라 특산 야생화인데요. 섬 지역에서 자란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렇게 잔대꽃이 예쁩니다. 꽃이 일반 잔대보다는 조금 크고 색도 훨씬 진한 것 같아요. 한 송이가 피었는데 아주 예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반 잔대보다 키가 그렇게 크게 자라지는 않는 잔대인데요. 그래도 봄에 키가 많이 자라서 한번 잘라주었고, 잘라준 후에 이렇게 자라서 끝마다 꽃봉오리가 이렇게 가지에 여러 송이가 이렇게 달리네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피고 있는데 아주 예쁜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 피면 차례차례 아주 화사할 것 같습니다. 꽃이 참 예쁜 섬잔대입니다. 노지 월동도 잘하고 작년에 심었는데요. 그리고 식용으로도 가능한 잔대이기 때문에 그런 야생화입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크게 자라는 일반 용담인데요. 보라색으로 피는 이 용담도 아주 길게 자라기 때문에 가지를 2번 정도 잘라주었고, 그 이후로도 이렇게 가지가 자라서 늘어지면서 크고 있습니다. 꽃은 이렇게 끝에 맺혔는데요. 가을에 아주 예쁘게 피는 용담꽃입니다. 이 용담은 가지를 잘라 땅에 꽂으면 삽목도 아주 잘 되는데요. 그래서 봄에 가지를 잘라줄 때 자른 가지를 삽목을 했는데 삽목이 잘 돼서 이렇게 옆에 또 심었습니다. 그래서 늘리기도 아주 좋은
또 월동도 잘해서 키우기도 아주 쉬운 용담인데요. 너무 햇볕이 비치는 곳보다는 약간 방그늘 진 곳, 그리고 약간 습하게 키우면 좋은 야생화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월동 준비에 들어가는 나무나 꽃들은 이렇게 누렇게 시들어가고 있고, 가을에 피는 꽃들은 이제 화사하게 피고 있는 10월 초의 가을 정원입니다.